아직까지 시장은 낙폭을 많이 줄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보였던 저점보다는 올라와 있는데요. 코스피가 2,426선, 코스닥은 779선. 아직까지 이렇게 경계감을 안고 오늘장 마감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띄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실시간 특징주로 오후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 임순재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대표님과 세 가지 특징주로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국내판 엔비디아는 누가 될까요? 이수페타시스일까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AI 수혜 소식에 급등을 보여줬고 그에 따른 증권가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이 AI 열풍 때문에 AI, 로봇과 관련해서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단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반도체, 뭔가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드웨어로 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가 이제 제일 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고대역대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명칭 이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향후에 이제 AI가 커지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만 지금 그 반도체가 각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의 2%가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해도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당장에 영업 실적이 좋아질 그런 건 없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영업 실적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칩에 관련돼서 반도체 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 나오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이제 PCB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드웨어가 각광을 받고 있긴 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 오히려 중소형 단으로 이슈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주연 대표님도 그럼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막 급변동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삶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이후는 이제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던져왔었거든요. 그렇죠. 로봇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이냐 자율주행이냐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결국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금이 초기 단계라고 할지언정 향후 몇 년 안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발전이 되고 우리 삶에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본다라면요. 분명히 이런 서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증설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보다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치는 영향, 그들의 주가를 완벽하게 뒤흔들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워낙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원체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출 규모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게 IT나 그다음에 이제 서버 관련 쪽 이제 그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AI로 이슈가 나오면서 그 판매량이 전체적인 실적으로 좌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게 중소형 단에서 보자라고 했고 그렇죠. 아마 그 주인공이 이수페타시스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MLB, 그러니까 통신 장비로 보셨던 분들이 나는 이걸로 산 게 아닌데 왜 AI로 가지?
뜬금없이 네. 기뻐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왜 이 종목이 엮인 겁니까? 네, 이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PCB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주로 만드는 게 MLB라는 이제 고다층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18층 이상의 이제 PCB를 고밀도 회로 기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판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뭐 여러 회사와 거래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엔비디아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렇게 이제 고성능 MLB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수요가 커지면서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의 그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관련된 PCB를 만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 이제 MLB라는 이제 기판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기판이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핫했던 PCB 기판인 이제 FC-BGA보다는 한 단계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이수페타시스가 물론 이제 글로벌 2위 업체, MLB 관련돼서는 글로벌 2위 업체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업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갖고 있는 일단 호재거리는 오늘장에도 주가에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장중에 24% 가깝게 급등을 했고 현재는 1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를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 AI 열풍, 엔비디아 열풍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주를 찾아보는 게 좋을지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라는 이 키워드로만 딱 놓고 본다면요. 네. MDS 테크라는 종목과 맞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같은 계열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MDS 테크가 조금 대장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네. 뭐 MDS 테크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이수페타시스 조정 나오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엔비디아의 GPU를 심는 그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FC-BGA 같은 그런 기판들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리가 눈여겨 본다라고 하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이제 이 PCB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실적이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기업인데 반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이 PCB 수요가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GPU나 CPU에 활용되는 기판인 최근에 이제 가장 선호하는 기판인 FC-BGA 기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지금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인공지능 활성화되고 GPU의 수요가 높아진다라면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엔비디아로 내가 투자 관점을 잡아볼 거야 라고 한다면 대장인 MDS테크와 이수페타시스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가격단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혹은 내려왔을 때 사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FC-BGA라는 그 키워드에 초점 맞춘다면 코리아 서킷이라는 대안주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과연 삼성전자 장바구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M&A 상대를 계속해서 물색하고 뭐 로봇이다, AI다, 어떤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현금이 많다면서요. 네. 뭐 100조를 넘어서서 네. 최근 이제 감사 보고서에 145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그 기업들, IT 공룡들이죠. 빅테크들과.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훨씬 더 유보율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45조에서 한 100조 정도를 들여갖고 ARM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인수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파운더리 사업적으로 이렇게 1위를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팹리스라든지 관련된 기업들로 투자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AD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기업들 주목받으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 어디를 인수할까 참 어떻게 어려운 알아요? 문제인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요? 라는 질문은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계속 나오게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도 밝힌 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네. 21년도에 이제 우리도 돈이 많으니까 M&A를 할 것이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 함원을 인수한 이후에 네. 뭐 계속 시장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인수할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전장용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NXP나 뭐 아니 인피니언 같은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아무런 그런 이제 효과 얘기는 없었고요.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하긴 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한종희 부회장이 CES 2022에서 지금 뭐 하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알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조만간에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걸 인수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하는 기업을 본다라고 뭐 인수보다 이제 지분 참여를 하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업이나 이제 벤처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을 뭐 지분 투자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뭐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미라를 이제 조금씩 심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수준이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소한 이제 수조 원 단위 이상의 이제 기업들을 인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것이냐? 뭐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쪽이나 아니면 삼성 계열사들과 이제 시너지가 큰 기업 쪽으로 좀 인수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삼성그룹에서 이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유효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 아니면 뭐 바이오 관련된 부분 뭐 아니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 관련된 기업 중에서 아마 뭐 인수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로봇 AI가 이쪽에 또 스타트업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뿐 아니라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키워드가 디자인하우스던데 네. 디자인하우스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지금 이 기업들의 M&A 그 매물 안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팹리스라고 하면 이제 보통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네. 파운드리는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설계 회사가 이제 만드는 공정을 잘 모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만드는 공정을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자인하우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물량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가 직접 컨트롤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자기네가 직접 컨트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하우스를 통해서 중소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파운드리 업체 1등 업체인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를 잘 육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1, 2위 업체가 다 대만의 TSMC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이렇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와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연결이 되면 다른 회사하고 이제 뭐 복수로 이제 이제 채널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파운드리 업체와 그다음에 하나의 디자인 하우스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디자인 하우스가 큰 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TSMC랑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삼성전자와는 거래를 못 한다. 손을 못 잡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를 큰 거를 있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GUC
GUC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가 지분율을 35%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1등 뭐 이런 이제 GUC 같은 그런 디자인 하우스를 삼성전자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중에 큰 데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뭐 나오면서 뭐 이런 이제 M&A 관련된 얘기도 같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론된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였는데 네네. 오늘도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가 정말 이 기업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은 드릴 수가 없고 네.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슈는 참 뭐 이제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뭔가 거래량이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 뭐 트레이더들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저항대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경고도 이제 받은 상황이고요. 단기과열 네. 지정 예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뭐 가격적으로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공략한다라면 21,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눈여겨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네이버나 이런 IT 기업들 카카오에서 뭐 제주은행을 갖다가 인수한다라는 썰이 돌면서 맞아요. 제주은행이 한동안 굉장히 좀 크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을 뭐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성 기사는 분명히 주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급등할 때 막 추격 매수만 자제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누굴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잘 이용하는 수밖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투자한다면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리오프닝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랐다면 최근엔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로 알리바바가 눈에 띄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수익이 크게 올랐다고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네, 알리바바가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성장을 보였던 네.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제로 코로나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이제 경제, 소비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알리바바의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수익이 늘어났다라는 건 지금 중국 국민들이 무언가 소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콩고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콩고물은 이 중국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 역할을 하면서 뭐 여행 항공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들이 소비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느 쪽으로 투자 관점을 가져볼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중국 소비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소비로. 싶습니다. 네, 뭐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뭐 들어오는 게 뭐 몇백만 명도 한 순이니까 뭐 많이 이제 소비가 증가는 하겠지만 뭐 중국에서 뭐 자체적으로 소비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14억 인구가 소비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소비주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뭐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또 이제 양회 3월 달에 양회 관련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내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확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보면 그럼 과연 중국 내수 관련주 중에 이제 국내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아마 의류 관련주 쪽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에서 지금 판매를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뭐 FNF나 아니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내에서 계속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 의류주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휠라홀딩스도 주가 그렇죠.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FNF 꼽아주셨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잖아요. 네. 첫 타자였던 화장품주를 요즘 좀 잠잠한데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요?
화장품주들이 이제 약간 좀 시세를 줬다가 네.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화장품 내에서도 약간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그 한류라는 열풍이 좀 부는 상황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이 이제 실리콘투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필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K-뷰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한류 스타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패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전 세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화장품 종목들이 좀 추세 꺾이는 모습들 보이는 반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한 4,000원 정도, 손절가 뭐 한 3,030원 정도 잡고 간다면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지금 이 리오프닝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내수 소비 혹은 그 소비와 함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의류와 화장품주 최선우주로 골라드렸고요. 3가지 뉴스 이슈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